Okay, let's go. 초등 저학년 축구 선수들의 두 번째 목표 오늘 공개합니다. 개인적으로 축구 혁신위원님들께서 이걸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못 만든다면 부모님들과 코치분들께서라도 내 아이에게만큼은 만들어 주시는 걸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초등 저학년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성향과 태도, 저의 다른 영상들에서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플레이업, 바로 올려뛰기입니다. 오늘은 왜 올려뛰기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올려뛰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들에서 다루었습니다. 올려뛰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모든 프로 선수들이 어렸을 때 올려뛰기를 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선수들이 올려뛰기를 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올려뛰기를 안 해본 선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플레이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유럽의 시스템에는 여러 형태의 플레이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올려뛰기입니다. 팀 자체를 한 살 위 팀에 들어가 그 팀에서 훈련받고 경기를 나갑니다. 상위 팀에 들어간 선수는 하위 팀에서 뛸 수 없습니다. 심지어 디비전 1에 등록된 선수는 같은 나이일지라도 디비전 2에서 뛰는 것도 금지된 리그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상위 에이지 그룹에 완전히 속한 선수들은 더 이상 동나이대 선수들과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생태계 교란입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한 월반은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한 클럽에서 한 나이대에 한두 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올려뛰기 형태, 이게 가장 많은 형태입니다. 소속은 자기 나이팀에 속해 있지만 상위팀에서 경기가 있을 때마다 불려가는 형태입니다. 이런 선수들은 토요일 정규리그에서 일주일의 경기를 1.5번 뜁니다. 스케줄이 겹칠 때는 한 경기만 뛰고 겹치지 않는 날에는 두 경기를 모두 소화합니다. 훈련 스케줄이 겹치지 않는다면 훈련도 두 팀에서 모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 1, 2회 훈련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상위팀에서 선수가 모자랄 때만 불려가는 선수도 있고 매 경기 나가는 선수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올려뛰기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클럽 테크니컬 코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위팀의 코치가 마음에 들어서 뛰게 하는 형태입니다. 사실 규정대로라면 클럽 테크니컬 코치들이 승인한 선수들만 뛸 수 있지만 초등 저학년 팀에서는 이런 형태의 올려뛰기도 이루어집니다. 특히 축구 잘하는 동생, 잘 못하는 형이 있다면 형의 디비전 2나 3팀에서 동생이 그냥 가서 뛰는 경우는 생각 외로 흔합니다. 실력이 안 돼도 그냥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왜 올려뛰기를 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자꾸 올려뛰기를 시킬까요? 유럽 사람들은 왜 올려뛰기를 좋아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다양한 경험입니다. 우리 아이가 U9 탑 리그 디비전 1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 선수들 그리고 우리 팀 선수들 사이에서도 축구 실력은 평준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살을 올려뛰면 우리 편 상대편 모두 실력과 피지컬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디비전 1은 실력, 피지컬 모두 상향 평준화되어 있고 디비전 2는 적어도 피지컬은 상향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전체적으로 더 도전적인 환경에서 혹은 피지컬적으로 더 도전적인 환경에서 그리고 더 이상 에이스로 환영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다른 팀 컬러에서 새로운 선수들과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게임 속도는 더 빠릅니다. 내 에이지 그룹에서는 볼을 받고 고개를 들고 공간을 확인했다면 새로운 환경에서는 공을 받자마자 이미 압박이 와 있습니다. 내 에이지 그룹에서는 이미 나의 속도를 알고 있어. 내가 공을 잡으면 수비수는 뒤로 물러나기 바빴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더 이상 특별하지 않고 상대가 미리 물러나는 일도 없습니다. 내 에이지 그룹에서는 나를 두려워하는 선수들이 있었지만 형들은 나를 깔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프로로 갈 때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축구를 해야 합니다. 더 빠르고 강하고 나를 깔보는 상대와 게임을 할 때 실전 축구는 늡니다. 아빠가 1대1을 많이 해줘야 한다고 늘 말씀드렸지만 아빠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봐줍니다. 엄마는 더 봐줍니다. 아빠와의 1대1은 축구의 기본을 쌓고 기반을 쌓기 위함입니다. 그 기반이 쌓였고
태도와 성향이 받쳐주어 축구가 어느 정도 늘었다면 다음 목표는 월반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처음부터 완전한 월반을 노릴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형들과 뛰기만 하는 걸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 효과가 올려뛰기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올려뛰기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자신감입니다. 올려뛰기를 하며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다른 형들이 축구를 하는 걸 보고만 있다면 올려뛰기를 하면 안 됩니다. 더 못하는 선수들, 동네 동생들, 아빠, 엄마와 함께 축구를 하고 피지컬을 올려뛰기를 해도 겁없이 달려드는 성향을 먼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형들과의 경기에서도 두려움 없이 달려드나요? 눈은 여전히 귀여운 눈이라도 몸의 움직임에 도끼가 보인다면, 뺏고 달려드는 의지가 몸에서 보인다면 올려뛰기는 자신의 축구 실력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강한 상대들을 상대해 본 이후에 느린 상대들을 상대해 본 적 있나요? 게임을 하더라도 하드 모드로 하다가 이지 모드로 해본 적 있으시죠? 어떤가요? 맞습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형들과 가끔이라도 축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난 형들을 상대해서 축구를 하는 선수야 라는 자부심과 함께 자신이 팀 내 실질적인 에이스가 아니더라도 자신은 특별한 선수라는 인식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수의 자신감을 올려줄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축구의 자신감은 타고난 성향, 기본기, 피지컬, 개인기 등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난 상위 그룹에서 뛰는 선수야. 자신감의 원천이 원래는 4개였는데 이제는 5개가 된 겁니다. 4개의 엔진에 1개를 더 추가해 주는 걸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이유는 리더십입니다. 상위 그룹에서 뭔가를 배웠습니다. 좋은 걸 가르쳐 줬지만 어설프게 배웠을 때가 많고 잘못 적용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배운 건 배운 겁니다. 그걸로 자신의 나이 다른 선수들에게 뭐라고 합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말도 합니다. 자기가 코치가 된 것 마냥 막상 코치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지도 않는데 뭔가를 어설프게 배운 아이는 이것저것 자꾸 시킵니다. 잘못된 건 코치가 바로 잡아주기도 해야 하지만 어찌됐든 이 아이는 우리 팀 선수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건 코치와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끌지 않는 선수를 코치와 부모가 이끌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선수는 우리 팀을 이끄는데 손을 거들고 있습니다. 올려뛰기를 한다는 이유 하나로 혹은 동네에서 형들과 정기적으로 축구를 한다는 이유로 동료들을 가르치려 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꼰대질을 하며 이끕니다. 이 중 안 좋은 것들은 걸러내고 진정한 리더로 키우는 건 부모와 코치들의 역할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그들의 훈련과 게임 분위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형들의 게임과 훈련은 더 진지합니다. 더 집중합니다. 개인 훈련을 하는 형들이 더 많고 더 능숙하게 기술을 구사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가져와야 합니다. 월반을 한다는 건 이미 동 나이대 선수들에 비해 훈련에 진지하게 임하고 개인 훈련도 더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력을 바탕으로 건강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갈증도 느끼게 해야 합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성장의 동기 중 한 축을 잃게 됩니다. 밀고 끌어야 합니다. 밀기만 하는 건 때로는 부족합니다. 건강하게 땡기는 법, 동료를 보며 열등감을 가지는 것보다 건강하게 부족함을 느끼는 법, 형들을 보는 겁니다. 난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하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동경할 때 어린 선수들은 성장의 동력을 얻습니다. 올려뛰기가 자신감의 원천을 구조적으로 늘려주듯 동기부여의 원천 또한 구조적으로 늘려주는 겁니다. 그들의 분위기, 그들의 진지한 태도, 그들의 노력을 배울 때 선수들은 더 진지하게 노력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올려뛰기를 왜 해야 할까요? 올려뛰기는 선수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자신감을 건강하게 올려주고 리더십을 갖는 시작이 되어주고 선수에게 건강한 동기부여를 줍니다. 여기에서 만난 많은 선출 코치들은 말합니다. 첫 번째 목표를 플레이업으로 가져라. 축구가 2배로 빨리 는다. 성향과 태도가 완성됐다면 다음 목표는 올려뛰기입니다. 플레이업이 클럽 테크니컬 코치에게 승인받았다면 아무리 어린 선수라도 앞으로 3, 4년은 안정권입니다.
이 궤도에 선수를 올려놓는다면 더 마음 편하게 축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올해에 올려뛰기를 했다고 내년에도 올려뛰기가 보장된 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올려뛰기를 이미 하고 있는 선수들은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까지 올려뛰기를 해야 합니다. 1년도 힘든데 3년을 어떻게 하냐고요? 못할 것 같죠?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올려뛰기로 자신보다 빠르고 강한 상대들을 어렸을 때부터 상대해보면 그 안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웁니다. 유럽보다 선수들의 풀이 작고 실력의 편차가 큰 북미에서는 4년까지도 올려뛰기를 합니다. 4년 형들 틈에서 에이스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13살만 되어도 아마추어 어른들이 축구를 하고 있으면 어린 친구들이 주의를 기웃거리다가 자기도 끼워달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 어른들이 축구하는 게 단순히 재밌어 보여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 아이들은 13살 때부터 어른들을 깔봅니다. 그래서 야말, 메시, 호나우두는 18살이 되기 전부터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활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망주들은 K리그에서도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일본과 비교되는 다른 이유, 언젠가 곧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그런데 프로와 유스의 격차, 올려뛰기가 힘든 환경이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축협 회장님께서는 이 올려뛰기가 편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들이 할 수 없다면 우리 부모님들과 코치분들께서라도 이런 환경을 자신의 선수들만을 위해서라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 축구하세요.